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뭐 들쑥날쑥합니다. 4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축소가 됐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또 프로그램 쪽이 축소가 되더라도 뭐 심리적인 면 때문인지 움직임이 44,950원까지 우리가 설정했던 1차 목표 주가까지 다 올라왔어요. 또 강조를 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이따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장악형 떠지는 그 수점 뭐 44,350원, 43,500원 뭐 이런 구간 3%대 흐름에서 들여다보던 시점에서 순식간에 뭐 치고 들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만들다가도 저점 좋은 가격을 놓치고 그런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뭐 월등히 편하게 편입 설정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2차 편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41,500원짜리도 그렇고 그 위쪽에 뭐 43,500원 뭐 그런 자락에서도 왜 여기서 사는지에 대해서 다 오른 것 같은데 또 고점에서 또 밀리는데 밀리는 걸 왜 사라 그러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 거래 대금이 6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냥 1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고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명분은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명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그 자리를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일본 기준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거래 대금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거래 대금인데 그 거래 대금이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8조예요. 8조의 거래 대금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포스코홀딩스면은 요 8조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었다. 이게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 역사상 8조를 터뜨린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뿐이 없어요. 8조 원대의 거래 대금. 근데 10분의 1짜리 시가총액 포스코홀딩스가 8조를 터뜨린다. 그게 바로 다시 8조가 형성됐다. 되면서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을 2차 전지를 꼭 보시겠다 하시면 그 두 종목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4조예요. 근데 평상시에 2조 6천억까지 터졌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조가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좀 형성될 수 있겠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조 원이었어요. 고점을 찍을 때 17만 원 찍을 때. 그 2조는 누구나가 나올 수 있어. 17조까지 올라간 종목이 2조 거래대금 터진 거고 하다못해 거래대금이 얘는 우리가 11,000원대 들어가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상한가 들어간 게 17,000원이거든. 17,000원이면은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돼요. 3조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도 1조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뭐 당연히 음봉이고 그러니까 잘라내는 게 맞고 우리 기준에서 무조건 자르는 거죠. 차익 실현이지. 우리 기준에 차익 실현은 잘했고 오늘 기준에 다시 이 라인을 넘겨주냐라고 했을 때 넘겨줄 때 장악형입니다. 어제도 그 새벽에 좀 봤더니 정신 나가는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여기서 영망청이라고 아우 난 참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어제 거래대금은 지금 무조건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제 거래대금의 문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전의 고점을 지금 넘기는 흐름이잖아요. 저 고점, 최고점 45,400원이 최고점인데 저 최고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잖아요. 그럼 저 최고점을 넘기기 전에 지금 진통 과정이죠. 계속 뺑뺑 돌리죠. 45,400원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대까지 따라붙는다 했으니까 15%대까지 거래대금 1위니까 그럼 그걸 탁 하고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쭈쭈쭈쭈쭈 가겠지. 그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넘길 것이냐 못 넘길 것이냐. 지금의 거래대금이면은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지금 거래대금 무조건 넘깁니다. 내가 전화해봤어? 윤정부가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전화해봤어. 이거 개인이 흥분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려주게도 못 넘겨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3만 주, 5만 주 이렇게
빵빵 치고 위로 올리든 밑으로 때리든 그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개인들이 이걸 뭔 수로 이걸 올려? 못 올려. 이해되세요?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순매수가 개인으로 잡혀도 그게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매수가 개인으로 잡힌다고 개인이 올리는 거야? 아니란 말이지. 그럼 누가 올리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방금처럼 프로그램 보시면 그게 다 누구예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잖아요. 걔네들이 기계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위로 빵 아래로 빵 아까 안 보셨어요? 순식간에 5만 주 10만 주 15만 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우리 방 안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예전에 시젠에 단타 치는데 뭐 50억씩 들어가. 알고 보니까 주식 처음 하신 분이야. 우리 태민이 선생님. 어? 무슨 DB 하이텍에 무슨 뭐 한방에 무슨 한방은 아니죠. 거래가 없었으니까. 회사 괜찮다 그러니까 모으다 보고 막 한방에 60억씩 사버려. 어? 거래대금이 실려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내가 바보 아닌 이상 위에 호가를 막 다섯 호가를 막 한 방에 10만 주 해가지고 얘를 지금 10만 주 40억 사면서 위로 막 그냥 한 호가 잡는 건 상관없는데 10만 주를 위로 쏜다고? 안 쏘잖아. 근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쏜단 말이에요. 그 추세 때문에 개인이나 외국인들 기관들 그 추세 때문에 개인들이 쫓아하는 거지. 그죠? 개인들이 위로 치고 올려서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올려서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계속 지금 43,000원대 공방인데 이게 끝까지 이어지면 안 되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금 거래가 빵 터져야죠. 빵하고 빵빵하고. 그래서 거래 대금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본다. 오늘 1조 5천억 터져야 안 터져요. 교육의 중요성은 벌써 이미 포스코 DX를 제가 꺼내놓고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 힘겹고 눈물 나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장에 포스코 DX를 꺼내놓고 이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도 않는 종목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지만 포스코 DX가 뭐 펀더멘탈로 좋다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대금이 미쳐 터져줬잖아요. 아주 그냥 막 미쳐서 터져줬잖아요. 어제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뭐예요? 솔직히 어제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야 이거 거래소 이전 상장 7월 10일부터 노출된 내용인데 개뿔이나 다 알려진 내용 가지고 뭐 음봉 떨어지니까 끝났다고 할 거 아니야. 윤정도 그걸 팔았잖아. 오늘의 기준 올라오니까 또 뭐가 돼요? 아 거래소 이전 상장 그거 이외에 얘가 뭐가 있어 지금? 뭐 2차 전지 호재를 내놓을 거야? 2차 전지 다 깨지고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가격 반발력 그나마 나와줘서 땡큐한 수준이지. 그러면 명분은 결국은 또 거래소 이전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호재가 아니라 명분, 심리가 되는 겁니다. 포스코 DX PPT 만들어주세요. 심리가 되는 거죠. 그 심리에 거래가 붙어서 안 붙어서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 심리에 거래가 붙어서 안 붙어서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거래가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10시 기준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1,400만 주입니다. 3천만 주 터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5천만 주 지금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우리 계산 방식 뭐 별거나 있어요? 10시까지 해서 전체 기준 거래량의 30% 터진다. 포스코 DX의 경우에 퓨처앱을 넣어놓고 DX를 빼놨었는데 지금 44,000원 넘기고 있어요. 매수입니다. 프로그램이 20만 주 때려 들어와 버렸죠. 들어와 줬죠. 저 기준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바뀜이 되든 뭐가 되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설명을 일부 들으셨으니까 2.5 해서 이제 7.5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44,500원에 매수. 이거를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영상을 또 다 듣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을까요?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다라는 게 윤정도 논리죠. 그래서 옮겨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윤정도의 기준인 거고. 라이브 방송 쪽으로. 개별대한 목표 주가 48,500원인데 우리는 45,000원으로 잡아놨어요.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면 돼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매수는 15점 얼마요? 99까지는 우리는 따라 붙는다. 그리고 요 기준
중국 관련주들 아쉽지만 거래가 없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일단은 정리합시다. 이 기준을 잡은 거고. 오늘 5만 원 넘길 수도 있어요. 어? 5만 원 넘기면 상한까지 뭐 45,400원의 돌파? 그 돌파만 나오면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수응하고. 그때까지의 거래만 실리면 된단 말이죠. 그때까지. 눈에 그냥 보이는 기준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 눈에 보이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 기준 그 잡아드린 그 내용 다시 잘 해석을 하세요. 1조를 넘겨요, 못 넘겨요? 무조건 넘기죠. 무조건 넘기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꺾여도 이미 터져 있는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6천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꺾여도 4천억이 나와요. 1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형성돼 있다. 얘는 지금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서요. 개별주의 기준에서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따지는 거고, 응? 그리고 꺾이지 않고 여기서 맴돌고 있으면요, 거래되면 계속 수반되죠. 그러면 뚫려지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 우리는 바보들 마냥 외국인 기관 매수가 뭐 기관이 17,000주 팔고 외국인 33만 주 샀어요. 이런 바보짓 안 해요. 우리는 들여다보는 게 프로그램 수급을 봅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얘는 하루에 6번뿐이 안 나오고, 그것도 장 마감 후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데이터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판단에 악영향을 줍니다. 자, 넘기죠. 45,000원 넘깁니다. 어? 넘기면 45,400원 뚫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날아간다 그랬죠. 편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44,900원 부분에 다시금 7.5% 그 비중만 발송을 할 거예요. 10% 뭐 꽉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좀 넘겼어요. 그러면 10%로 해서 45,000원 나갑니다.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부 다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다 넘기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왜 이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제 가입할 걸 그 소리만 맨날 하고 계시냐고. 왜? 종목 검색기에 수식 다시금 캡처 떠서 또 올려드리세요. 재편입에서 여기서 왜 사야 되는지의 설명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오늘 처음에 올려드렸을 때의 기준이 처음에 올려드렸을 때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나와봐라.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근데 한미반도체 그나마 약보합권에 형성된데 이수가 너무 깨져서 지금 힘겨운 상황에 포스코 DX 쪽에서 돌파구를 찾자고 그랬죠. 41,550원이 아니에요. 검색계 뜬 거는요, 그 이전에 뜬 거예요. 차트는 안 올려드렸나요? 지금 아직? 여기 있구나. 얼마에 떠요? 진입시간 가격이 41,000원 이하예요. 우리는요, 진입 신호가 나오기 전에 어제 전량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단가보다 높게 올라가 있더라도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제 거래 터졌었고, 오늘 장악형의 기준이 됐고, 앞전 고점 이제 넘기는 그 흐름이 되는데, 지금 45,000원 공방입니다. 10% 채우세요. 최대 폭의 기준은 우리가 15.99까지 따라붙는다 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수식을 끕니다. 끊고 13시 수식으로 바꿉니다. 13시 수식으로. 그렇게 해서 13시 수식에 이제 막 진입이 된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13시가 지나면 15시 수식을 볼 거예요. 왜 저 기준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저 수익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결론적으로 2등주를 찾아서 얘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2등주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1등주의 1등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45,25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45,250원. 45,250원. 왜 거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 가격이 마지막 15%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격이.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올려드렸던 요 캔들의 기준, 지금 거래대금 넘겼죠. 그 사이에 넘겼습니다. 넘겼고 요 캔들의 기준에서 요 갭이 유지가 되면서의 흐름이 진행이 된 거고,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그대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5만 원까지 우리는 설정 범위를 잡고 있는 거고, 뭐 깔끔해요. 조금 전에 잘라드린 뭐 내용이 이거였고, 저 기준을 왜 똑같이 못 잡았느냐 이거야. 돌파구만 찾아내면 변동성 자금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들 뭐 이동할 수 있게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저도 장중이라 여기저기 쳐다보고 또 녹화 뜨고 뭐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두서없이 말이 끊기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아예 대놓고 나 잡아가셔야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의 흐름이. 나 잡아가셔. 뭐 한 명에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기준이 윤정도도 이렇게 보는데 윤정도보다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인식을 못 하겠어요? 야, 오늘 거래 이거 1조 넘기는데, 야, 1조 넘긴다는 거 지금 여기서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뺑뺑이 돌리는 게 꼭 매물을 다 잡아먹는다 아니죠. 1조 원어치 누가 매수 순매수를 어떻게 1조 원을 해? 고빈도 거래라는 거라니까요. 고빈도 거래.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다시금 일봉 차트 둘 다 잘라서 올려드리면, 야, 왜 라이브 방송이 필요한지 이제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차익 실현을 하셨더라도 분명하게 그 수익 범위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따라붙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자신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윤정도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은 충분하구나라는 게 이게 라이브 방송이고 이게 유료인 거야. 아니 시장 전체적으로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장 깨져갖고 동반적으로 밀리는 걸 그걸 윤정도가 집어들어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도 전략 잘 꾸리시면 돼요. 35만 주 들어와 있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왜 매수를 못해? 예? 이제는 중국 관련주를 뺍니다. 빼고 포스코만 딱 보이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자, 44,300원에 10% 비중을 일단 가지고 계신 거고, 신규 편입자 5%, 추가 2.5%, 추가 5%, 추가 7.5%.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요? 프로그램 수급이 어찌됐건 더 들어와 있어. 땡큐해. 얼마까지? 32만 주까지. 일단은 뭐 밀려도 그러면 얘네가 산 애들이 있구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명목 가격으로 갈까요? 44,000원. 그러고 나서 43,000원대 내려와. 마찬가지. 그리고 15% 넘기는 그 흐름, 아까 이제 그 45,350원 찍었어요. 400원을 못 뚫었어요. 다시 뚫으러 가야 되겠죠. 다시 뚫으러 간다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그 뚫으러 갔을 때 거래는 이미 1조가 넘겨져 있을 거고, 지금 7,300억이에요. 뚫으러 가면 어떻게, 거래는 1조를 넘기고 있겠지.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래가 1조를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고점을 뚫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뭘 어떻게 날라가겠지.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지금 많이 버거워요. 특히 이제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도 버겁고, 어제 이제 재편입했던 네이버는 또 무너졌어요. 주력주 하이닉스가 뭐 저렇게 추풍낙엽이고.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오늘 신청을 하셔야만 이제 일요일날 윤정도 교육 4시간 들으시고 추가 교육 일부 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 정도 들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릴 테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도 옮겨오세요. 이번 기회에.
귀해잖아, 귀해. 시장 지수가 2,500포인트 초반이잖아요. 아니, 시장에 뭐 무슨 뭐 폭락이 나올 전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 지표가 좋아서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표가 좋아서 조정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오늘 헤드라인 뉴스들 다 보세요. 올려드리잖아요. 다 보시면 뭐야? 지표가 좋아서 시중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근데 지표는 무지하게 좋게 나왔대.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긴, 경기가 좋다는 소리지 뭔 소리예요? 그 해석도 못하는 애들하고 옆에 가지를 말라니까. 응? 신청하시고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시고.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17시에서 23시야? 15시가 아니고 7시부터 23시면 시간이 너무 늦지 않나? 15시로 죄송한데 좀 수정을 해주세요. 17시? 17시면 7시? 아니지. 19시로 돼 있잖아. 그래 17시로 바꿔주세요. 일요일 17시부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여간에 뭐 교육 진행을 잘 해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빠르게 옮겨 오셔서, 특히 이제 VVIP 회원님들 빠르게 옮겨 오셔서, 저도 이제 뭐 방송 준비하고 뭐 그러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요 포스코 DX에 대한 뭐 결과,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결과 부분은 오늘 만약에 눌리더라도, 이 상태에서 멈추고 끝나더라도 월요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거래 대금은 수반됐어. 이제는 고점 넘기더라도 신뢰도가 생겨. 거래가 없이 넘기는 건 신뢰도가 없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신뢰도가 생겨.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지간한 단타 종목 싹 다 잘라내면 돼요.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그 중국 관련 좀 뺐고, 네이버 안타깝지만 월요일 날 볼 거예요. 얘를 지금 IT, AI 다 묶어서 볼 겁니다. 이수베타시스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IT는 어지간한 건 다 그대로 추이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주력이야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왜 가져가야 되는지, 또 왜 손절해야 되는지 그 기준 확인하고 대처하시죠. 아시겠죠?